네. 자, 내일장 빅피처 그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다 중요한 날로 거의 뭐 사실상 다 몰려 있어가지고요. 내일이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변동이 상방으로 나올지 하방으로 나올지 일단 기대가 좀 상방 쪽으로 모였으면 하는데 자,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중요한 날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궁금한 쪽은 일단 오늘 SK 하이닉스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서요. 반도체주가 여기서 다시 방향을 위로 강하게 힘을 잡고 끌어가 주려나 싶습니다. 제가 기존 시간에 나와서는 긍정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 반도체만큼은 조금 지켜보고 판단해보자. 네. 일단 결정을 좀 보류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좀 더 지켜본 예. 뒤에 판단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이유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지금의 시장의 모습은 반등 과정입니다. 지수 구간에서의 흐름은 최근에 4,200포인트의 고점을 찍고요. 3,80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4,100, 한 30포인트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도 마찬가지로 11만 2천 원 고점 찍고요. 9만 3천 원 갔다가 지금 10만 초반 수준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62만 원 고점 찍고요. 51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58만 원까지 반등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투탑을 비롯해서 지수의 흐름은 지금은 상승 궤적으로의 변화가 아니고요. 반등장에서의 흐름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아직 관망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지분율 구조를 보게 되면 52.5%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두 달 동안.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56%까지 지분을 확대시켰다가 지금 52.5% 아직 관망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투탑의 외국인 선호도가 현재 수준에서의 상황은 지켜보는 관점에서의 흐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D램 관련해서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예. 이 D램 업황 호전에 대한 내용들은 최근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서 10만 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FOMC 회의뿐만 아니고 당분간에 의해서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지켜본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방향성을 보고 진입해도 뭐 반도체가 갖고 있는 추세력이 워낙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늦지 않으니까 네. 좀 더 확인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내에서 지금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반도체 종목군이 있을까요?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 내에서 칩셋 미디어로 최근에 거래가 실린 종목 챙겨와 주셨네요. 투탑을 제외하고 소부장 종목 네. 내에서 우리가 그 관심 종목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램과 연동된 종목들의 전공정 또는 후공정 종목들의 주가 강세가 네. 보여졌었죠. 그런데 앞으로의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15만 원을 가고 20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D램 업황 호황만을 가지고 이 주가가 15만 원, 20만 원 가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처해 있는 앞으로의 내년도 주가의 반응을 보는 과정에서 호재라고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내년 1월에 발표가 되죠. 새로 출시되는 갤럭시 시리즈의 AP 시스템이 장착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운드리 쪽과 시스템 쪽에서의 어떤 적자 구조 개선이 되어지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종목이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데 첨단 반도체 공정의 그 소부장 내 종목들이죠.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 칩셋 미디어입니다. 네. 주로 솔루션 제공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앞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반도체가 이제 움직인다면 새롭게 이제 선단 공정의 소부장들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픈엣지라든가 네. 또는 칩셋 미디어 같은 이 선단 공정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그동안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관심도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의미 있게 실린 그런 거래에 있어서도 저희가 관심 있게 추적을 해봐야겠네요. 칩셋 미디어 관심주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시장 마무리 구간입니다. 양대 시장 오늘 보합권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잘 마무리해 보시죠.
네,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FOMC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이제 매파적인 점도표 등 여러 가지 우려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는 내내 사실 FOMC를 앞두고 눈치 게임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지는 못했었는데요. 오늘도 일단 혼조권에서 아까 동시호가 구간에 체크가 됐었는데 지수 마감 현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소폭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4,135선에서 오늘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0.39%가량 상승하면서 934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모두 다 매수 포지션을 나타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3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 2천억 원 넘게 파는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1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모두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사실 더 많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시더라도 지금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 지수 쪽을 그래도 좀 지지를 해줬던 건 바로 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소폭 쉬어갔지만 SK하이닉스가 4%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확인됐죠.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도 모두 다 쉬어갔지만 DB하이텍과 이수페타시스가 나란히 2% 정도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쪽에 유리기판사 확대와 관련된 이슈가 연일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종가상으로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신고가 랠리 최근에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쪽 내일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앞으로 최대 수혜주로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종목별로 온도차는 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폭의 상승 보여줬지만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삼성에피스홀딩스, 유한양행, HLB까지 모두 다 쉬어가면서 끝났고요. 오늘 ABL 바이오는 9%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삼천당 제약과 리가캠바이오, 한미약품 등등의 종목들은 상승불 확인됐습니다. 오늘 금융 쪽과 지주사 쪽도 모두 다 같이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어제 지수에 좀 하단을 지지해줬던 조선과 방산 쪽 오늘은 쉬어갔는데요. 우선 어제는 마스카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대표주 중심으로 강한 모습 확인됐는데 오늘은 1에서 2%가량 차익 실현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쪽 체크를 해볼 텐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크리스마스까지는 러우 전쟁의 종식과 관련해서 또 합의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재건주가 움직이고 방산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4% 가까이 하락했고요. 한국항공우주 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보실 텐데요. 어제 LG 에너지솔루션 그 전날에 이제 벤츠와의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삼성 SDI 쪽에서도 호재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 전하면서 오늘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지는 못했고요. 오늘 LNF는 4% 가까이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로봇 쪽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 가까이 오름세 나타냈고요. 오늘 장에서는 엔터 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우선 하이브, 내년에 슈퍼 메가 IP, BTS의 완전체 복귀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또 전망 내놓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3% 가까이 올라갔고요. SM과 이외에도 여러 미디어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통신 장비 안에서 RFHIC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10만 8천 원으로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일동제약이 오늘 2위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오늘 두 자릿수 급락하는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1, 2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뒤를 이어서 일동제약 그리고 삼성에피스홀딩스, 일부 제약바이오주 보이고요. 현대차와 삼성전기, 삼성SDI,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도도 꾸준한 것 같습니다. 페스카로 오늘 거래량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죠. 테라뷰도 마찬가지로 오늘 1, 2위 나란히 차지하고 있고요. 나노엔텍 5% 강세 그리고 다나리 11%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도 테라뷰, 페스카로 등등의 종목들 눈에 들어오는 가운데 에코프로가 오늘 2위를 기록했고요. 클로복과 유진로봇 같은 로봇주들 그리고 ABL 바이오, 원익홀딩스 등등이 눈에 띕니다. 바이젠스를 오늘 20% 가까이 급
급등하면서 마감주였고요. 노타도 오늘 상위권에 랭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요한 거 다 내일 몰려 있다 보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확실히 혼조 그리고 보합권 내 움직임으로 제한적입니다. 다만 지수가 제한적일 뿐 일부 수급이 강력하게 모였었던 종목은 또 대단했었는데요. 이 속에서 집중하는 곳은 어딜까요? 김대준 대표님의 픽 들어봅니다. 내일장 공략 세터 열어보겠습니다. 오, 맞아요. 이제 좀 자리 잡아주려나 싶네요. 엔터주인데 오늘 하이브 쪽에서는 긍정적인 리포트 또한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내일장에 대한 기대감 네. 또는 내일장에 대한 우려감들로 많이 표현해서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내일장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측면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과거로부터 한 10년 동안의 12월장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5번 상승하고요. 5번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1월장은 7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장은 좀 출렁일 여지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한 5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발표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지수적 관점의 흐름은 어떠했는가를 평가해 보게 되면 금리 인하 발표 이전에 주가가 올라갔으면 발표 이후에 주가 조정받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전에 하락했으면 반등 주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이죠. 내일 미국에서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어지던 간에 시장의 흐름은 최근에 반등 준 거에 대한 반작용에 의해서 어떤 기본적인 흐름에서의 눌림목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핵심 축은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성장 섹터 내에서 그동안에 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 순환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재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엔터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최근에 시장 지수가 좋았던 10월, 11월장에 오히려 빠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들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수는 시장은 이렇게 좋은데 내 종목은 왜 못 갈까라고 많이 판단하시는 분은 계시는데요. 이제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흐름에서는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연말 콘서트도 많고 기대감 자극시키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군에서 챙겨와 주셨을까요? 엔터주 뭘 사도 괜찮다라는 평가가 참 많았었는데 탑픽주 보니까요. 오, SM입니다.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하이브가 각광을 받고 네. 있는데요. 그 엔터주 같은 경우는 하락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으나 우리가 이제 지난 에이펙 회담에서 기대했던 것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다 메시지가 특별하게 없었던 관계로 실망매에 대한 기관 매도가 점증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SM 같은 경우도 1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까지 빠졌기 때문에 무려 40% 이상의 주가 하락을 보여줬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주가 반응도는 최근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1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까지 공격적 매도를 보여준 이후에 최근 매도가 좀 사그러들고요. 매수로 일부 전환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4분기 실적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측면에서 엔터주 지금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SM 현 시점에서의 관심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단가는 12만 원 정도 수준까지의 1차 목표가로의 판단으로 접근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해서 손절은 짧게, 수익은 좀 길게 가져가신 흐름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2만 원 라인대까지 SM 바라봐 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중일 갈등이 좀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본을 안 가는 중국인들이 많아서 일본 관광업계가 또 지금 손실이 많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좀 확산에 대한 기류, 이 재료는 지금 많이 옅어졌다고 보세요? 그 관련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2019년도였죠. 네. 화이트 리스트 예,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소재, 반도체도 일본과 경쟁하는 그 소재주들이 있습니다. 이쪽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엔터 관련주들도 관련해서 수혜가 그렇죠. 입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보겠죠.
네, 반영을 못 시키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네. 이제는 어쨌든 그것도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는 건 맞으니까 추가 플러스 요인으로도 챙겨봐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SM 탑픽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12만 원 살펴봤습니다. 내일이 좀 중요하긴 한데 오늘 또 꼼꼼하게 준비를 해놔야 내일 변동 확인했을 때 또 기류 좋게 탑승하실 수 있겠죠.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